뇌 건강을 위협하는 흔한 비타민, 60세 이상을 위한 의사의 경고 60세가 넘었다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잠자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통증도 없습니다. 한순간은 괜찮다가 다음 순간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균형 감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뇌 전문의로서 저는 너무 많은 노인들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흡연, 나쁜 식단,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니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즉 비타민 때문이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비타민입니다. 위험한 오해, 비타민 보충제 매일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뼈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기억력을 예리하게 유지하기를 바라며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많은 보충제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특히 고용량이거나 잘못된 시간에 복용할 경우 조용히 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뇌가 가장 취약한 일은 아침 시간의 뇌졸중, 뇌출혈 또는 혈압 급등 위험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흔한 비타민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만약 비타민 D, E, B6, A 또는 나이아신을 복용한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및 채널 홍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복용하는 비타민이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댓글에 이를 입력하세요. 더 알고 싶다면 0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뇌 건강이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노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정직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헬스 365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파트 1. 가장 놀라운 비타민 D. 이제 가장 놀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 D입니다. 이에 대해 모르는 것이 숙면을 위험한 밤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뼈, 기분, 심지어 면역체계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적당량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타민 D, 특히 밤에 복용하면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제 환자들에게서 이를 보았습니다. 사례 1. 미스터 월터, 비타민 D 독성. 예를 들어 74세에 은퇴한 해군 참전 용사인 월터 씨를 보십시오. 그는 명석하고 절제력이 있었으며 건강관리에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약속이나 한 듯이 보충제를 챙겼는데 여기에는 약국에서 3만 IU 비타민 D 캡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뼈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 단순한 일상이 그의 몸을 조용한 재앙으로 서서히 몰아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는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말을 명확하게 할 수 없으며 오른쪽 팔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새 뇌졸중이 온 것입니다. 그의 검사 결과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칼슘 수치, 경직된 동맥, 그리고 불안정한 혈압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인은 비타민 D 독성이었습니다. 비타민 D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리 의료 지침 없이 고용량의 비타민 D를 복용하면 혈류에 칼슘이 축적됩니다. 몸은 이 과도한 칼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동맥으로 보내어 동맥을 경직시키고 좁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뇌로 가는 혈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은 자연스럽게 유연성을 잃습니다. 여기에 탈수, 수면 부족, 그리고 밤에 칼슘 급증이 더해지면 뇌졸중을 위한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경고 신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느끼며 잠자리에 들고 삶이 영원히 바뀐 채로 깨어납니다. 위험한 복용량과 예방조치, 그리고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일반 비타민 D 보충제에는 노인들에게 실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5,000 IU, 10,000 IU 등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복용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결핍이 없다면 매일 2,000 IU도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다면 특히 칼슘 또는 심장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혈중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이 아닌 아침에 항상 복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보충제에 몇 IU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다면 댓글에 D를 입력하여 대화를 시작해봅시다. 이 영상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파트 2. 뇌출혈의 위험, 비타민 E 그것이 놀라웠다면 다음 비타민을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심장 건강을 위해 복용하지만 노인들에게는 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종종 별표 심장 도우미 별표라고 불리는 비타민 E 수년 동안 복용해왔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어쩌면 기억력과 피부 건강도 증진시키기를 바라며 비타민 E를 일상에 추가합니다. 하지만 라벨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타민 E는 특히 흔한 심장 약물과 병용될 때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어도 말입니다. 사례 2. 미세스 이블린 브룩스, 비타민 E와 항응고제,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 출신의 은퇴한 사서 81세의 이블린 브룩스 씨입니다. 그녀는 명석하고 재치 있었으며 항상 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 판마 문제가 있어 흔한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사들은 모든 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혈액 검사는 괜찮았고 혈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잡지 광고에서 본 천연 비타민 E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캡슐당 800IU였습니다. 기억력과 순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심한 두통, 혼란, 구토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뇌스캔 결과 출혈성 뇌졸중, 즉 뇌 내부에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고혈압 때문도 넘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와파린과 고용량 비타민 E의 조합이 그녀의 피를 응고시키기에는 너무 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뇌의 단 하나의 취약한 혈관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E의 위험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E는 천연 항응고제처럼 작용합니다. 즉, 혈액 응고를 늦춥니다. 이미 아스피린, 플라빅스 또는 다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비타민 E를 추가하면 내부 출혈 위험이 조용히 증가합니다. 특히 작은 출혈이라도 말, 기억력 또는 걷는 능력을 앗아갈 수 있는 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노인에게 권장되는 일일 섭취량은 별표 단지 15mg, 약 22IU, 별표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보충제는 캡슐당 200, 400, 심지어 1000IU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고도 상담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수년 동안 매일 복용합니다. 이블린 씨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녀의 단기 기억력은 결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는 단지 제 자신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조언 많은 노인들이 비타민이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비타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파트 3. 신경 손상의 주범, 비타민 B6 이제 뇌출혈이라는 생각이 충분히 무섭지 않았다면 신경 지원과 에너지를 위해 복용하는 또 다른 비타민이 신경을 조용히, 때로는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십시오. 비타민 B6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종종 신경 지원이나 뇌 부스터로 분류되는 비타민 B6. 약국에서 에너지, 집중력, 심지어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병에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노화되는 신경에 좋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결코 경고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타민 B6는 실제로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영구적입니다. 사례 3. 미스터 해롤드 젠킨스, 비타민 B6 독성. 해롤드 젠킨스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의 캔자스 출신 은퇴한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발이 마비되고 손이 따끔거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는 욕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의 보충제를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신경지원 포뮬러를 복용해왔습니다. 라벨에는 뇌 건강과 순환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정제 안에는 100mg의 비타민 B6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2정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200mg이었습니다. 이는 노인들을 위한 권장 안전 상한선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비타민 B6가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제 무서운 부분입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일부 비타민과는 달리 B6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신경 주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마치 전선의 절연체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따끔거림, 마비, 근육 약화, 떨림, 심지어 혼란이나 기억력 문제입니다. 더 나쁜 것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관절염이나 노화 또는 초기 치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B6 독성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한 알약 때문에 발생하는 느리고 예방 가능한 신경 손상입니다. 그리고 일찍 발견되지 않으면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젠킨스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보충제를 중단했고 손상이 더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더 이상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게 저는 단지 제 뇌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그것을 중독시키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복용량 확인 분명히 말해서 비타민 B6는 중요하지만 매우 소량입니다. 노인들은 음식에서 얻는 것을 포함하여 하루에 약 2에서 10mg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나 상점에서 판매되는 많은 뇌지원 알약에는 50, 100, 심지어 200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따라서 신경, 뇌 또는 에너지라고 적힌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라벨을 확인하고 자신의 수치를 알고 그런 보충제를 복용했거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B6를 입력하세요. 파트 4. 뇌압 상승의 원인, 비타민 A. 이제 당신은 적어도 A와 같은 일부 비타민은 안전해야 할 거야. 시력에만 좋은 거잖아.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비타민 A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비타민 A가 좋은 시력에 필수적이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마도 면역체계, 피부 건강을 위해 복용했거나 누군가 우아하게 나이 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타민 A는 그냥 조용히 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축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개골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뇌졸중을 모방하고 시력을 손상시키며 심지어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4. 미스 도로시 신몬스, 비타민 A 독성. 도로시 신몬스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의 오리건 출신 은퇴한 피아노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사랑했고 거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두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야 흐림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지러움과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최악의 상황, 즉 뇌졸중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스캔을 실행했을 때 놀라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혈전도, 출혈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높은 두개골 내 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 내부의 압력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녀의 척수액이 고여 있었고 뇌의 작은 정맥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비타민 A 독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닫지 못한 채 5년 이상 고용량의 피부 및 눈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약만 IU를 복용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A의 위험성역이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즉, 몸은 그것을 간, 조직, 심지어 뇌에도 저장합니다. 비타민 C나 B처럼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축적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납니다. 몸에 너무 많은 비타민 A가 있으면 별표 가성 뇌종양, 수도투머 세레브리, 별표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은 두통, 흐릿하거나 복시, 어지러움, 메스꺼움, 심지어 영구적인 시력 상실 또는 인지 저하입니다. 까다로운 부분은 많은 종합 비타민이 이미 비타민 A의 권장 복용량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시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피부, 눈 또는 노화 방지 포뮬러를 추가하여 모르고 복용량을 2배 또는 3배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노인을 위한 안전상한선은 하루 약 2,500에서 3,000 IU이며 이는 의학적 감독하에 필요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많은 보충제에는 5,000, 만 IU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매일 복용하면 손상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서서히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정기적인 안과 검사, 압력 검사, 균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저는 제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뇌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파트 5. 혈압을 급등시키는 나이아신. 이제 시력 비타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콜레스테롤과 심장 건강을 위한 비타민이 갑자기 혈압을 급등시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별표 나이아신, 비타민 B3,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나이아신 또는 비타민 B3는 종종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칭찬받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심지어 이것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심장 건강 보충제, 에너지 음료, 강화 시리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노인을 위한 대화에서 종종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량의 나이아신은 조용히 혈압에 심각한 변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미스터 프랭크 밀러, 나이아신과 혈압, 프랭크 밀러 씨를 소개합니다. 82세의 플로리다 출신 은퇴한 우편 배달부입니다. 그는 이상한 증상들의 조합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열감, 가슴에 두근거림, 매일 아침 왔다가 사라지는 어지러움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혈압약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밀러 씨는 약국에서 파는 심장 건강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앞 라벨에는 콜레스테롤 및 순환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1회 제공량당 1000mg의 나이아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2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2000mg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의 60배 이상이었습니다. 나이아신의 요요 효과, 고용량의 나이아신을 복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혈관을 갑자기 확장시켜 얼굴이 붉어지거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혈관들은 다시 수축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수축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며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요요 효과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의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밀러 씨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즉 미니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의 말이 2분 동안 어눌해졌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힘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의 심장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일상적인 보충제가 조용히 그의 뇌를 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자만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깨닫지 못한 채 고용량의 나이아신을 복용합니다. 그들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온라인에서 플러시프리 또는 서방형 형태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태조차도 여전히 혈압을 높이고 심방세동을 유발하며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트 6. 나이아신 안전 가이드라인.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하루 50mg 이상의 나이아신은 의학적 감독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심장 리듬 문제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밀러 씨는 이제 나이아신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회복 중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 뇌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파트 7. 해답은 진짜 음식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각 조용히 뇌를 해칠 수 있는 힘을 가진 5가지 흔한 비타민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대신 무엇을 복용해야 할까요? 또는 별표 더 좋은 것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별표라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위험 없이 당신의 뇌를 보호하는 종류의 음식입니다. 보충제 대신 음식으로 이제 당신은 이 비타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의 몸이 알약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음식, 즉 당신의 뇌가 인식하고 흡수하며 정확히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는 통째의 자연적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으로 번성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가렛 윌슨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의 애리조나 출신 은퇴한 교장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서랍 가득 보충제를 꺼냈습니다. 뼈를 위한 비타민 D, 심장을 위한 비타민 E, 에너지를 위한 비타민 B 복합체, 콜레스테롤을 위한 나이아신, 종합 비타민, 그리고 뇌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혈압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제거했습니다. 하나씩 우리는 알약을 치우고 음식으로 대체했습니다. 마법의 식단도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조합으로 된 단순한 통째 음식이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아침 식단 예시, 그녀의 아침 식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깨끗한 단백질을 위한 삶은 달걀 하나,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 반 개, 느리고 꾸준한 에너지를 위한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 뇌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블루베리 한 줌, 뇌를 수분 공급하기 위한 상온의 물 한 잔. 때때로 그녀는 호두나 아몬드 몇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가루도 알약도 없이 진짜에 인식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뿐이었습니다. 식단 변화의 결과와 핵심단 몇 주 만에 마가렛 씨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더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당신의 뇌는 수분 공급, 건강한 지방, 일관된 연료,
그리고 자연적인 형태의 미량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메가 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잎이 많은 채소, 엽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연어 또는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뇌세포를 보호하는 오메가-3가 가득합니다. 베리류, 염증을 줄이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견과류와 씨앗, 비타민 E, 마그네슘, 뇌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통곡물, 혈당을 안정시키고 순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음식들은 단지 당신의 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뼈, 기분, 이동성도 지원합니다. 당신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입 한 입으로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 8. 최종 당부, 인식과 존중. 최종 경고, 인식이 최고의 약입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는 모든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은 복용하는 알약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당신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60세, 70세 또는 80세의 당신의 몸은 수십 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충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복용과 같은 선의의 습관조차도 조심하지 않으면 조용히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비타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존중해야 합니다. 라벨을 읽고 의사에게 질문하고 특히 몸이 속삭일 때 귀 기울이십시오.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부터 당신이 할 한 가지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헬스 365를 구독해주세요.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며 건강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